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이 40을 넘긴 지금 쌍둥이를 임신 중인 주부입니다. 나이가 꽤 있는데 임신을 한 터라 지금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푹 쉬고 있는 중이랍니다. 하도 심심해서 이리저리 재미난 이야기들을 주워들으며 다니고 있다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도 만만치 않게 재미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이다 뻥 터지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재미있었다면 공감과 댓글 아시죠? 저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세요. 저랑 남편은 선자리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어릴 때 선자리 하면 삭막하고 재미없고 뭔가 서로 조건만 딱딱 보고 쇼윈도 부부로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이 40에서야 만난 남자라 그런지 서로 진중하게 탐색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긴 했지만 남들과 다름없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랜 시간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무려 10년이나 만난 여자라고 했어요.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파혼을 당했다면서 지난 과거라고 하지만 숨기는 건 영 마음에 걸려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파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여자 쪽 집안에서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연애하고 35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파혼까지 하게 되었다고요. 그 뒤로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사라져서 세월만 까먹고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고 저를 만난 이후에 다시 연애 세포가 살아난 것 같다고 씩 웃더라고요.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그런 대화가 꽤 마음에 들었고 저를 만나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은근 좋더라고요. 제 어디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진중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헷가닥 돌아버리는 포인트에서는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성격 고치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저를 좋아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도 마음이 갔죠. 저도 똑같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도 너의 그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든다고요. 저도 연애는 여러 번 해봤지만 지금 남편만큼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없어서 여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말로만 먼 미래를 그리지 말고 가까운 미래부터 차곡차곡 헤쳐나가자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언제 준비한 건지 반지까지 끼워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술 먹다가 프로포즈 받은 여자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맨정신에 차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술을 먹고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맨정신에도 프로포즈 한 번 더 해달라고 했고 프로포즈도 2번이나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을 잡고는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드디어 노처녀 딸내미 처리한다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남편네 집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더라고요. 파혼의 상처를 딛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에게는 2번 이혼을 한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 31에 이혼을 2번이나 했다는 게 조금 쎄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혼이라는 게 요즘은 참 쉽게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영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바람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색안경을 끼지 않고 신우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신우가 2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애는 낳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이었죠.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신우를 처음 보게 된 것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생각보다 마흔처럼 보이지는 않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자마자 반말을 하길래 조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거기다가 신우가 한 말 자체가 욕인지 칭찬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오빠는 마흔처럼 보이는데 저는 더 어려 보이죠? 라고요. 제가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니까 신우가 당황을 했는지 입을 실룩이면서 그래봐야 비슷하게 보이기는 해요 하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결국에 처음 한 말 자체가 저를 욕하고 싶어서 했던 말인데 제가 받아치니까 더 비꼬는 말로 받아친 거죠. 도대체 시자가 붙으면 다 저렇게 변하는 건지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 지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했어요. 신우랑 나랑 같이 걸어가면 친구로 보지 않을까요? 하면서요. 제가 웃기다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신우도 욕은 못하고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신우 너 노안이야 라고 제가 한 방 먹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신우가 저한테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씩씩거리길래 그제야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언니 소리만 빼면 친구인 줄 알겠다고요. 신우도 내가 동년배처럼 보여서 말 놓은 거 아니에요? 친구하면 좋지. 마흔이라고 상상도 못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시모가 그제야 신우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말 잘했다고. 너는 왜 새언니 될 사람 보자마자 반말을 찍찍하냐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거였죠. 안 그랬으면 초반부터 싹수 없이 신우한테 막말하는 며느리로 찍힐 뻔했지 뭐예요? 밥을 먹는 내내 신우가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구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언니, 초장 좀 가져다 줘요. 물 좀 떠오고 그래요. 국 식은 것 같은데 다시 끓여주면 안 되나요? 하면서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이 집안 살림에 대해 좀 알아둬야 하니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일을 하래요. 오죽하면 가만히 있던 남편이 신우를 째려보더라고요. 이대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받아쳤죠. 제가 실전에 강한 편이라서요. 이 집은 신우가 더 잘할 텐데 신우가 좀 해줘요. 나 목마른데 찬물로 떠다 주면 고맙고요. 그제야 남편이 신우한테 너 자꾸 이렇게 버릇없이 굴 거냐고 화를 내니까 신우가 자기도 이제 32살인데 애 취급한다고 발작을 하더라고요. 애 취급 당하기 싫으면 잠자코 자리나 잘 지키고 있던가 뭘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자 노릇하려고 하는 건지. 시모가 신우 등짝을 때리면서 32살이나 먹은 게 밥 차리는데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냐고 며느리 보기 부끄럽다고 한마디 하셨어요. 신우가 왜 때리냐고 성질을 빽 내는데 도대체 제가 이 집안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라는 걸 까먹은 건지 원. 시모가 너 평생 엄마 밥 처먹기만 하면서 잉여인간처럼 지낼 거냐고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화를 냈죠. 나중에 신우가 쫄렸는지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입맛 떨어졌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날은 그냥저냥 시부모랑 이야기를 잘했고 남편한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가 일을 칠 것 같단 말이지. 신우 데려오지 않는 게 양가에 훨씬 도움이 되겠어. 남편도 제 말에 당연히 동의를 해줬고요. 실제로 상견례 자리에 신우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건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자기도 땡땡 호텔 밥 먹고 싶었다면서 언니가 못 오게 한 거지? 하더라고요. 저한테 서운하다고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쏙 빼놓고 상견례 자리를 하냐고 하던데 밥 많이 먹을까봐 걱정돼서 안 불렀겠어요? 미안하면 나중에 호텔 밥 사라고 하면서 자기 그 호텔 디너 너무너무 기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뭐 제가 먹어보니까 가격 대비 별로였다고요. 신우가 너무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망감도 큰 거 알죠?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요. 사 먹지 말고 하면서 약을 올렸죠.
은근히 신우가 멍청하고 자기 꾀에 잘 넘어가는 성격인 것 같아서 받아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됐는데 이날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신 자체가 쏙 빠지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이지만 우리 친가, 그러니까 아빠네 가족이 진짜 대가족이거든요. 저한테는 사촌 동생인 작은아버지 아들이 진짜 연예인 뺨치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 엄청 유명한 기획사에서 우리 동생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연예인 하자고 한 번만 하자고 조른 것도 유명하고요. 동네에서 우리 사촌 동생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여고생이 없을 정도로 얼짱으로 유명했던 애예요. 그런 애가 지금은 자동차 기술 연구원으로 있어서 연봉 엄청 빵빵하게 받으면서 자기 일하는 애거든요. 프로젝트 한번 시작하면 엄청 바빠서 잠도 못 잘 정도라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자주 있는 건 아니라서 비어있는 시간에는 널널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집안의 대들보이자 엄청난 자랑이거든요. 그런 사촌 동생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해외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가야 하는데 일정까지 변경해서 찾아와 준 거라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저랑 대화도 많이 하다가 갔어요. 또 동생한테 차를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나중에 차를 바꿀 생각이라 미리 말도 좀 해놓고 하고요.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시댁에 가서 씻고 공항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신혼여행을 당일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신부 화장하고 머리까지 촘촘하게 실핀 꽂아준 채로 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요. 빨리 씻어야겠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신우가 저한테 쓱 오더니 그 남자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하는 거냐고 하니까 설명을 하는데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온 남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까지 싹 넘겨서 온몸에 명품 휘감고 나타난 사람 누구냐고 언니 친구야? 아는 사람이야? 하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말하는 거냐고 하니까 맞대요. 제 사촌 동생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니까 사촌이냐고 그러면 겹사돈 되는 건가? 하는데 순간 뭔 소리지 했네요. 무슨 겹사돈이요? 하니까 자기가 그 남자를 점 찍었다면서 자기 소개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네 사촌 동생이랑 잘 되면 겹사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집에서는 별로 큰 생각 안 하겠지?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혼을 2번이나 한 주제에 지금 제 사촌 동생, 그것도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대들보를 넘본다는 게 가소로웠죠. 거기다가 이런 걸로 흉보긴 싫은데 우리 시누이가 이쁜 얼굴도 아니거든요. 그냥 눈, 코, 입 제자리에 잘 달렸구나 하게 생긴 정도란 말이에요. 사촌 동생은 연예인 하자고 몇 번이나 제의를 받을 만큼 길 가다가 한 번씩 다들 뒤돌아보게 생긴 그런 얼굴이고요. 근데 누구랑 누가 뭘 하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겹사도는 아니죠. 예전부터 말 많잖아요. 그리고 제 사촌동생 여자친구 있어요. 하고 둘러댔어요. 신우가 어깨 쫙 펴더니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고 자기가 꼬셔서 안 넘어온 남자가 없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팍 쓰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안 된다고 내 사촌 동생 스펙도 엄청 빵빵하다고 기를 확 죽였죠. 우리 동생 여자친구도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라던데 언감생심 어디 신우가 우리 동생을 넘봐요? 지금 내가 모자라서 언니네 사촌 동생 소개 못 시켜주겠다는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죠. 우리 동생 눈 높아요. 신우는 글쎄, 제 신우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만나줄걸요? 솔직히 저도 동생한테 미안해서 만나보라고 말 못해줘. 신우 양심 좀 챙겨요. 그러고는 화장실로 쏙 들어가서 물 틀어버렸어요. 제 아무리 신우짓 하려고 해도 제가 넘어가 주질 않는데 무슨 신우짓을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나오니까 신우가 시모 옆에 착 달라붙어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느낌 영 쎄하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약간의 의심이 섞인 눈초리를 하고는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가야, 네가 얘한테 남자 눈에 못 미치는 외모라서 소개팅은 못 시켜주겠다고 한 게 진짜야? 아니, 말이 왜 이렇게까지 변형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우한테 우리 사촌동생 눈에 못 미치는 얼굴이라고 한 건 맞으니까 말을 했죠. 신우가 제 사촌동생을 소개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사촌동생한테 발레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못 꼬실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내 사촌동생이랑 소개팅은 못 시켜주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신우 등짝을 때리면서 그럼 그렇지 하시대요. 쪽팔리게 어떻게 지 올케 가족을 소개해달라고 하냐면서 제발 철 좀 들으라고 막 성질을 내셨어요. 신우가 엄마 요즘 겹사돈이 뭐가 어떠냐고 다 제 짝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저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올케 언니도 나이 40인데 자기 짝 찾아서 시집 간 거 아니냐고요. 참, 제 나이가 어때서 요즘은 나이 50에도 출산하는 마당에 안 그래요? 제가 기가 막혀서 팔짱 끼고 있으니까 신우가 살살 저를 약올리대요. 언니, 요즘은 나이 30만 넘어가도 불임이니 난임이니 난리치는 거 알죠? 언니는 40을 넘겨가는데 하루빨리 임신부터 해야겠다. 신혼여행 가서 잘 불태우고 오세요. 치사하게 제가 사촌동생 소개해달라는 거 딱 잘났다고 임신 운운하는 거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또 박살을 내줬죠. 신우 말대로 나이 30만 넘어가도 불임이니 난임이니 하는데 신우도 불임 난임 조심하고 하루빨리 선봐서 결혼해요. 아, 신우는 결혼을 2번이나 했으니까 더 이상 결혼 생각 없으려나?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신우가 야! 소리치고 시모는 제가 이렇게까지 받아칠 줄 몰랐던 건지 시간 안 됐냐고 빨리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솔직히 미안하긴 했죠.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자기 딸 욕을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랑은 신혼여행길에 무사히 잘 올랐고 시커멓게 타서 올 정도로 신나게 놀았어요. 스노클링도 하고 요트 투어도 하고 야시장도 가고 하면서 여행 내내 즐거워 미칠 만큼 돌았죠. 한국 도착하자마자 친정으로 가서 사온 선물 전해드리고 시댁에도 선물 전해드리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신우가 쏙 오더니 자기 선물은 없냐고 제 가방을 이리저리 뒤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사온 초콜릿이랑 선크림, 스킨로션 같은 화장품을 꺼내서 주니까 신우가 팍 실망을 하는 거예요. 꼴랑 이게 다냐? 하면서 자기 명품백 하나 안 사왔냐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가방은 무슨 가방이냐고 하니까 센스가 없다면서 명품백 작은 거라도 하나 사왔어야 시댁에서 예쁨을 받지 않겠냐고 저한테 언니 거는 샀지? 뭐 샀어? 하는데 제 것도 없다고 했죠. 그런 거 살 여유가 어디 있겠냐고 하니까 신우가 저랑 남편을 빤히 보더라고요. 신우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시한폭탄을 던질지 상상이 안 가서요. 예상대로 한 건 잡았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부부가 자세가 덜 됐네. 왜 이렇게 시커멓게 탔어?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 논 거야? 호텔에 콕 틀어박혀서 이세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우리 임신 계획까지 신우가 짜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신우 보고 뭘 그런 것까지 참견을 하냐고,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아주 발랑 까졌다고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다 신우가 자기가 결혼을 2번이나 한 마당에 인생 선배의 결혼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냐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꾹 참고 있던 제 본능을 다시 들춰버렸습니다. 신우 조언 듣다가는 오빠도 이혼남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결혼해서 2번 다 이혼해놓고 결혼 선배라고 조언을 해주기엔 너무 찝찝한데?
그러니까 시부모도 헉, 남편도 헉 하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신우가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자기 이혼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냐고 악에 받쳐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왜 화를 내는 거냐고 시비를 걸긴 누가 걸었냐고 대꾸했죠. 그냥 조언이라고 하길래 그 조언 들으면 신우 꼴 나는 거 아니냐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하면서 저는 눈치 따위 없어요 하는 얼굴로 말했어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혼 경력 2번이나 있는 사람한테 결혼 조언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한 거죠. 신부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신우한테 그래 네가 뭘 잘했다고 첫째네 부부한테 이래저래 참견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부도 신우를 째려보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한 소리 했고요. 신우가 억울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씩씩거리면서 다들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만 가지고 뭐라 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분노가 오래 갈 것 같았는지 남편이 우리는 집에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제야 신우가 왜 이혼을 2번이나 했는지 궁금해져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첫 번째 이혼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하게 됐고 2번째 이혼은 신우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도 놀라운데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경력도 있다고 하니까 제 입이 떡 벌어졌죠. 그나마 2번째 이혼은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위자료도 대충 쥐어주고 남자 쪽에서 신우랑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긴 했는데 첫 번째 이혼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지저분했대요. 이야기 좀 해봐라 하니까 그때부터 본물 터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내내 진짜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결혼할 당시에 신우네 시모,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신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대요. 첫 결혼이 24살 때였다고 하길래 사고 쳐서 결혼한 거야? 하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그 미친 것들이 그냥 같이 살고 싶다고 다짜고짜 혼인신고를 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짜 상상 초월이지 않나요? 혼인신고를 떡하니 하고 나타나서는 나중에 헤어질 때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글쎄, 혼인신고가 취소가 될 리 있겠냐고요. 구청에도 가면 떡하니 써붙어 있잖아요. 안내문이 혼인신고하고 나면 취소 안 됩니다. 하고요. 당장 집 구할 돈도 없는 24살짜리들이 어디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신우가 결국 남자 쪽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당장 집에서도 숟가락 하나 식탁에 올려놓는 것도 안 하는 애가 거기 가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밥 주세요. 청소 좀 도와주세요. 용돈 주세요만 하니까 그 집 시모가 열받아서 시부모님 찾아와서 난장을 부렸대요.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년을 낳았냐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혼인신고부터 하고 집에 쳐들어온 거 아니냐고요. 우리 시부모님도 열받아서 너네 아들은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은 거냐고 개판으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건데 가정법원 가서 이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 찾아가서는 고작 6개월 살았는데 취소해달라고 생떼를 부렸대요. 구청 직원한테 무슨 년 하면서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를 피워서 경찰까지 출동했다지 뭐예요. 어쨌든 결혼까지 하고 이혼을 하게 된 거니까 호적에도 고스란히 남잖아요. 그거 지워달라고 신우가 또 난리를 치고 시부모고 남편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나이 28에 2번째로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또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 잘하고 생긴 건 못생겼지만 남자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시켰대요. 심지어 신우가 이혼녀인 거 알면서도 자기가 잘 보듬어서 살아보겠다고 해서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신우가 바람이 난 거죠.
그것도 호빠에서 일하는 제비한테 푹 빠져가지고 빚까지 지면서 그 선수한테 퍼붓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신우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을 했다는데 남자 쪽에서도 진절머리 났는지 끝까지 신우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혼했대요. 재산 분할하겠다고 신우가 난리를 친 거 시부모님이 쪽팔리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애원을 했대요. 눈두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시부모님 노후 자금 털어서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막장 인생 중에서도 최고급에 뽑히는 막장 인생 아닌가요? 32살 먹고도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적당히 신우가 눈치 있게 굴었으면 제가 이런 사연을 더 올릴 일도 없었겠죠. 신우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오랜만에 제 사촌 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괜찮아? 하면서 연락이 왔길래 괜찮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평소에 살갑게 연락하는 동생은 아니라서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괜찮다고 하자마자 전화가 오길래 큰일이구나 싶어서 받았더니 저한테 갑자기 누나, 김지영이라고 알아? 누나 신우이라고 하던데 하는 겁니다. 김지영이 신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네가 우리 신우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 너무 피곤해 죽겠다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진짜 잔뜩 날서 있는데 이거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쫄리더라고요.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 SNS를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쪽지를 엄청나게 보낸대요. 자기가 내 신우이라고 밝히면서 친구 신청까지 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줬는데 그날 이후로 쪽지로 만나자고 난리래요. 영화를 보자, 만나자, 전화해라, 보고 싶다, 술 먹자, 밥 먹자. 하루에 12통씩 보낸답니다. 쪽지를요. 사촌 동생이 연락을 씹으면 왜 읽고 싶냐? 너네 누나 시집살이 시켜주겠다. 각오해라 하면서 협박도 하고요. 하도 난리를 치길래 동생이 정색을 하고 딱 한 번 만나서 연락하지 마시라고 애인도 있고 그쪽한테 관심도 없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우가 마스카라 떡진 눈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할 거면 왜 사람 설레게 이 자리에 나왔냐고 원망을 하더랍니다. 제 사촌 동생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자기를 책임지라고 했다면서 막무가내로 구는데 미치겠대요. 애인이랑 곧 결혼할 거라고 이런 연락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결혼식장에 그 여자 손을 잡고 들어갈지 자기 손 잡고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연락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죽겠더라고요. 내가 더 미안하다고 연락 다 씹어도 된다고 시집살이를 시키긴 뭘 시키냐고 했어요. 시집살이 당할 위인이 아니라고 시댁 식구들 어차피 다 내 편 들어주니까 걱정 말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다 차단하고 앞으로는 대꾸 안 해줄 거라고 누나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쪽팔려서요. 집에 와서 남편 만나자마자 쪼르르 다 고자질을 했죠.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신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도 얼굴 불그락 푸르락 해져가지고 당장 그거 잡으러 시댁 간다고 옷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나섰죠. 할 말은 해야 하니까요. 시댁에 연락도 없이 찾아가니까 시부모님이 놀래서 무슨 일로 왔냐고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사고 칠 때마다 연락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를 치니 거의 노이로제가 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라고요. 남편이 김지영 어딨어? 하니까 시부모님이 아니 또 무슨 일이야 하고 있고
신우는 자다 깨서 뭐야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죠. 도대체 내 사촌 동생 SNS는 어떻게 찾아서 그 난리를 친 거냐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인상 팍 쓰면서 사내 새끼가 그 사이에 그걸 또 일렀어? 하는 겁니다. 저한테 머리 벅벅 긁으면서 언니 SNS 계정 친구 목록 하나하나 뒤지니까 나오던데? 라고 대꾸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친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의 SNS를 다 뒤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 제 사촌 동생한테 애인도 있다고 했고 신우가 넘볼 깜냥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사람 피곤하게 그런 짓을 하고 그래요? 언니, 그 남자도 나한테 관심 있어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자고 하는 자리에 덥석 나보러 나온 거 아니겠어? 관심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스토커 짓 좀 그만하라고 부탁하려고 나간 거라면서요. 신우가 그 와중에 나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각오하라고 협박해서 억지로 나간 거라던데요. 그 이야기하니까 신우가 놀래서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돈 댁 어떻게 보라고 그런 짓을 해? 하면서 소리쳤어요. 신우가 자기 차단당했으니까 앞으로 그럴 일 없다고 씩씩거리는데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연락을 안 한다는 게 진짜 무슨 개소리인지. 남편이 정색하고 앞으로 2번 다시는 그딴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자기가 처가댁에 쪽이 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했죠. 도대체 나이는 32살이나 먹어놓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니까 신우가 그러대요. 아니, 나도 시집은 가야 할 거 아니야. 나이 마음 먹고도 시집 잘만 가는데 나라고 혼자 살아야 돼? 이왕이면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런 남자 골라서 시집 가겠다는 게 잘못이야? 이 정신 나간 거사. 무슨 결혼을 또 하겠다고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내가 혼주석에 애는 둘인데 4번을 앉아야겠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말 좀 들어. 시부는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시모는 같은 배로 낳은 새끼들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면서 신세한탄을 시작하셨어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자기가 뭘 잘못한 거냐고 왜 또 자기만 쥐잡는 듯이 잡냐고 성질을 부렸고요. 어차피 올케 언니는 자궁이 늙어서 애도 못 가질 게 뻔한데 손주 보려면 내가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어? 여기서 제일 가망성 있는 게 나야. 왜 그걸 몰라? 제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원. 남편이 머리채 쥐어 뜯으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너 그딴 개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머리를 아주 빡빡 밀어버릴 거야. 알겠어? 그 말을 뒤로 하고 제가 억지로 남편을 끌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촌 동생도 더 이상 신우한테서 연락 온 곳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3개월이 더 지나고 우리 부부의 나이가 40을 넘겨버렸으니까 슬슬 임신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자연 임신으로 마음 졸이지 말고 차라리 시험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남편과 상의 후에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여러 회차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운이 좋게 1차 만에 바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에 성공한 것도 축복인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도 노산이긴 하니까 병원에서도 조심해야 된다고 보통은 초반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바로 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병원에서도 바로 이야기했다가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 안정기 돼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편과 저는 12주가 되면 이야기하자 싶었죠. 때마침 시댁에서 좋은 고기가 들어왔다고 고기 구워 먹고 기력 보충이나 하자고 하셔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신우가 저를 보면서 살살 비꼬더라고요. 올케 언니는 좋겠네. 좋은 거 생기면 나눠주는 시부모가 있어서. 그러더니 집게랑 가위를 저한테 턱 주면서 공짜 밥 먹으면서 고기라도 굽지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저 일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집에서도 오빠가 집안일 다 하는 거 아니냐면서 호들갑을 막 떠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오빠 뭐야?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했으면서 결혼했다고 집안일 다 하는 거야?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는 거야? 혹시 빨래도 오빠가 해? 남편이 그런 신우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지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당연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요즘 집안일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너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여자도 있는데 집안일 하는 남자 있으면 큰일 나는 거냐? 알면 너도 집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일을 좀 하지. 그랬더니 신우가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아마 집안일을 빌미로 시부모든 남편이든 저한테 한 소리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이렇게 요즘 트렌드를 몰라서야 되겠냐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언니 하면서 오빠 방에 가면 오빠 어린 시절 앨범이 있다고 그거 같이 구경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결코 살갑게 굴 사람이 아닌데 굳이 오빠 방에 가서 사진을 보자고 하니까 꿍꿍이가 있구나 싶긴 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남편의 어린 시절 앨범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다음에 몰래 와서 봐도 되는데 당장 보고 싶은 마음이요. 앨범 구경하고 싶어서 신우 뒤따라서 냉큼 남편 방으로 들어갔죠. 앨범을 막 열심히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덧붙여서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오빠가 밀가루를 쏟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있었죠. 볼이 어찌나 포동포동하던지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딱 본론을 꺼내더군요. 오빠한테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언니가 오빠보다 4살 연하였었는데 주말마다 우리 집 와서 며느리 노릇했었어요. 이 방에서 오빠랑 같이 놀다가 자고 가고. 솔직히 나는 그 언니가 우리 집 식구 될 줄 알았지. 아, 들어서 알고 있어요. 10년인가 만났다고 하던데요. 어머, 언니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나라면 싫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애가 생겼어도 10명은 생기고도 남았지. 나는 그 언니 진짜 좋아했거든요.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그 말을 살랑살랑 웃으면서 하는데 이거 나 열받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펀치를 한 방 먹이기로 했죠. 저라고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저도 결혼까지 갔다가 파혼한 남자 있어요. 다들 과거가 있는 거죠. 혹시 알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저도 애가 10명이나 있었을지. 신우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 그래요? 하고 방 밖으로 쏙 나가더라고요. 저는 앨범 구경하다가 고기 먹자는 소리에 거실에 나와서 남편이 구워주는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근데 시모가 갑자기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며느리 진짜로 파혼한 남자가 있었어? 신우가 왜 말 끝나기 무섭게 나가나 했더니 시모한테 고자질을 하려고 나간 거더라고요. 신우를 쓱 보니까 아주 의기양양해서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는 표정을 짓고 있던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네? 하고 대꾸를 했죠. 우리 남편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관심을 주었고요. 남편이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신우가 더 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언니, 오빠한테는 말 안 했어요? 언니 결혼할 뻔하다가 파혼한 거? 뭐야,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첫째는 몰랐어? 아니, 말을 왜 안 했다니? 그럼 그거 진짜야? 진짜 파혼했다는 거야? 아니, 신우가 저한테 저 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전 여자친구가 있다길래 호적만 정리 안 했지 며느리였다고 하던데요. 애가 있었으면 10명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저도 장난친 건데. 뭐야, 진짜예요? 제가 완전 얼굴에 표정 싹 지우고 이야기하니까 신우 얼굴이 팍 썩어가고 시모도 화들짝 놀라고 남편은 열받아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계속 전 이런 거 몰라요
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신우가 당연히 농담하는 건 줄 알고 저도 장난으로 받아친 거였는데, 여보, 당신 정말 저 방에서 전 여자친구랑 먹고 자고 하면서 동거했던 거야? 시부모님도 다 알고 받아주신 거고요. 신우는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신우한테 버럭하는 거예요. 저 망할개 집애가 지 오빠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했지? 시모랑 시부도 놀래서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왜 할 말 못할 말을 구별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난리가 났죠. 신우는 아니 언니가 다 안다고 진짜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제 탓을 하고요. 저는 당연히 농담인 줄 알고 맞장구 친 거죠. 10년 사귄 여자친구 있었던 거야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이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네요. 헤어진 것도 그쪽 집에서 반대한 거라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다 미안하다.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 미안하다 정말. 너그럽게 이해 좀 해다오. 아니, 언니가 지금 여우짓 하는 거잖아. 신우가 끝까지 지 잘못을 인정 못하니까 남편이 젓가락을 확 집어던졌어요. 남편이 고기를 굽느라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고기 썰던 가위로 신우 머리카락을 확 잡아다가 잘라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헉 소리내고 신우는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고 있고, 머리를 완전 잘라버려서 더벅머리 가발 쓴 거 마냥 삐죽 솟았더라고요. 쇼트커트를 친다고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잔디밭 머리가 됐어요.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치고 시모도 놀래서 남편을 보고요. 너 내가 그 주둥이 잘못 놀리면 머리 박박 밀어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박박 밀어버리지 않은 걸 고맙게 여겨. 너 2번 이혼했다고 나까지 이혼남 만들 셈이야? 불효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 다 늙어서 결혼해서 애 하나 낳지 못하는 부부가 무슨? 불효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건데? 어디 밖에서 애라도 싸질러 오려고 그래? 안정기가 올 때까지 참고 싶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초음파 사진 떡하니 꺼내놓았죠. 저 임신했어요. 쌍둥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자리 잡으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하도 조카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고모가 많이 기다려준 아이니까 앞으로 아기 용품은 신우가 해주는 거죠? 애만 낳아오면 다 해줄 것처럼 굴었잖아요. 신우 돈 많이 벌어야겠다. 요즘 육아용품 비싸던데. 시부모님이 초음파 사진 보자마자 경사 났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머리가 잘려서 사고 회로가 정지한 건지 멍하니 있더라고요. 남편은 신우한테 철 좀 들으라고 잔소리하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신우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시비는커녕 접근도 못하고 완전 쭈구리처럼 살고 있죠 뭐. 저한테 가까이 오려고만 하면 시부모님이 필사적으로 막아주시고 있거든요. 머리는 스포츠 머리처럼 댕강 잘라버려서 쪽팔리다고 밖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임신 16주를 막 넘겼고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 성별을 알게 되어서 양손에 떡을 쥐었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시댁에서도 더욱 예쁨 받고 친정에서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고 하시고요. 복덩이라고 양가에서 예쁨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이다 제대로 마신 기분이 드시나요? 앞으로 시자 노릇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현명하게 퇴치하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